안녕하세요. 돈박사입니다. 한 주간의 경제 시황을 미리 보는 한경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서점을 들렸다가 책을 한 권 봤는데요. 책 이름이 아들아 돈 공부해야 한다. 25년간 유통업계 롯데에서 종사하신 정손용씨가 쓰셨고요. 50억대 부자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은 몇백억대 부자이신지 모르겠어요. 책은 최근에 나왔고요. 정선영 씨가 쓰신 책을 보니까 책 내용은 어느 다른 중산층이 부자가 되고 그 나름의 비결을 쓴 다른 책들과는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책들을 읽을 때면 제가 느끼는 것은 힘들게 부자가 된 사람들은 재벌들은 다를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저희 계층 금수저를 타고나지 않으신 분들이 부자가 되는 주요 원인 중에 하나는 한결같이 검소하다는 겁니다. 사치가 없어요. 그리고 돈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높은 것 같습니다. 주변에 이제 돈을 아끼지 않거나 사치를 하시는 분들을 보면 간혹 재벌 2세라던가 연예인들 그런 분들을 제외하고는 부자를 많이 보지는 못한 것 같아요. 부자가 되는 비결에도 없었던 것 같아요. 많은 책들 중에서는. 투자하는 것에 검소하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 책을 한번 보시면 투자는 돈을 불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투자에는 돈을 아끼지 않는 게 좋다고 되어 있어요. 모든 것들의 정답은 없지만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돈이 왜 자꾸 모이지 않는다던가 투자가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시면 여러분이 투자에도 사치를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이곳에 효용성과 가치가 있는가라던가 계산적으로 수익이 나게끔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공부 없이 들어가셨다던가 사치를 하신 거죠. 결국은 공부하라는 이야기예요. 주의 요점은 그겁니다. 돈 공부하세요. 뭐든 하기 전에는 투자하기 전에는 공부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오늘도 경제시황 시작해 보겠습니다. 모든 투자는 개인의 판단 및 책임 안에 진행하셔야 됨을 알려드리고 모든 영상은 저의 개인적 사견임을 알려드립니다. 12일 뉴스로는요. 문 대통령 수도권 특별방역 점검회의 소집 지시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 변이로 떠들썩한데요. 주가에 조금씩 타격을 입히고 있어요. 지수에. 백신이 유포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마지막 코로나로 끝날 것인지 변이로 인한 지구 재앙의 시작일지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아직 안 오른 제지회사나 백신 관련주를 제가 좀 들고 와봤습니다. 제지회사로는 한창제지를 들고 왔어요. 코로나가 한창인 작년의 상황을 볼 때 매출은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방금 랩같이 라임을 썼는데 잘 그냥 지나가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한창제지를 코로나가 한창인 하지만 죄송합니다. 하지만 테마성으로 자주 움직이니까요. 미리 선침해서 수익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테마주는 재미로만 해보시기를 권장드려요. 소액으로. 다음 회사로는 백신 관련주로 세움 메디칼을 들고 와봤는데요. 백신 주사기 관련 업체로 차트상 나쁘지 않고요. 한번 슈팅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들고 왔습니다. 코로나 변이로 인해서 치사율이 백신에 맞은 환자들이 현저히 낮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코로나가 걸리기는 해도 중증 환자가 될 확률은 적은 것 같습니다. 백신을 맞으면요. 다음 관련주로는 화이자 백신 관련주 우리바이오를 가지고 왔는데요. 이미 주가가 좀 급등하고 있는 상황이라 달리는 말에 타실 분들은 손절 라인을 잘 잡고 대응하시면서 매매하시기를 바랍니다. 13일 뉴스는 넘어가고요. 14일 뉴스부터 볼게요. 14일 뉴스로는 또 코로나 뉴스인데요. 경기 인천은 12일부터 원격 수업을 하고 14일부터는 서울도 원격 수업을 한다고 합니다. 방학까지 원격 관련
방학까지 이제 원격으로 하고요. 원격 관련주로 알서포트하고 IBM넷을 들고 와봤는데요. 예전에 코로나 원격 관련 매매할 때는 변동성이 너무 커서 마음이 많이 좀 갈대같이 흔들린 적이 있어서, 매매는 항상 이런 화제가 있을 때 하시는 거는 별로 추천드리지는 않아요. 하지만 알서포트 같은 경우는 매출이 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나중에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IBM넷은 원격 수업 대장주로 전에 활동했었으니 한번 주가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는 차원으로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15일 뉴스로는요, KT가 15일부터 고객 대상 5세대, 5세대 이동통신 3.5GHz 대역 단독 규격을 상용화한다고 합니다. 갤럭시 S20을 이용하는 KT 고객은 15일부터 업데이트 통해 5G SA 방식으로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5G, 5G 관련해서 효율성이 낮아서 사람들이 소송도 막 걸고 했었거든요. 계속된 인프라 지금 구축을 하려고 막 국가에서도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5G 관련주에 물려있는 많은 주주분들의 탈출을 기원합니다. 우선 관련주로 KMW 들고 왔는데요. 매출액 대비해서 시총이 굉장히 높은 편이긴 한데요. 5G 대장주로 있는데 무겁네요, 차트가. 저는 차라리 차트가 월봉 기준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RFHIC라던가요, 매출이 급증하는 서진 시스템을 추천드립니다. 5G 차트가 다 비슷하겠지만 유독 KMW는 위 매물대가 강해서 주가가 다시 끌어올라도 많이 오르기에는 힘들어 보이네요.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다음으로는 16일 뉴스인데요. 저번주에 제가 청약 관련하여 말씀드렸던 SD바이오 센서사가 이제 코스피에 상장한다고 합니다. 코스닥도 아니고 코스피입니다. 송중기 님이 모델로 막 이렇게 나오고 하시던데 당일날 폭등하기를 기원합니다. 다음 뉴스로는 투자 배급사 쇼박스 가 제74회 칸 영화제에서 공식 색전 비경쟁 부분에 초청된 비상 선언이 이제 7월 15일 프랑스 칸 현지에서 진행되는 프레스 스크리닝과 7월 16일 리미에르 극장에서 열리는 프리미어를 통해 세계 언론 및 관객들에게 첫 선언을 보인다고 합니다. 쇼박스는 이제 차트 한번 보시면 주가가 이제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슈팅을 한번 기대해보고 분할로 접근하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는요, 마지막 뉴스인데요. 정현주 방심위원장 임명이 16일에 예상된다고 합니다. 정치 좀 편향적이고 자질 논란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인사 등용은 강행될 것 같습니다. KBS 사장을 역임했었고요. 그래서 공중파 관련주를 좀 들고 와봤는데 IMBC 같은 경우는 주가가 계속 하락세예요. 재무도 뭐 딱히 크게 증가하진 않습니다. SBS 같은 경우는 매출 증가세도 있고 주가도 계속 상승하는데 요즘 좀 꺾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둘 다 저라면 접근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지금 상황에서. 다음으로 들고 온 게 CJ ENM인데요. 지금 주가가 미친 듯이 올랐죠. 매출도 그렇고 시총 대비할 때 PBR이 아직 1에 못 미칩니다. 차트상 뭐 20주선 맞닿기 전에 분할로 접근해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다음 주 있을 뉴스와 관련주들도 한 번씩 알아봤는데요. 매주 뉴스를 보는 것과 경제 시황을 보는 것은 주식의 움직임과 주가의 흐름을 확인하는 능력을 기르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단기적 수익에 연연해하지 마시고 용돈 벌이보다는 부자가 되는 지름길로 가시려면 투자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주식을 낮은 가격에 사 모으시고 그로 인한 복리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는 시황 말고도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